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진짜 못 살겠다라는 그런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그런 구호를 떠올리게 합니다. 홍콩이란 나라는 거의 부존 자원이 없는 아주 평범한 어촌에 출발해서 영국의 지배 하에서 경제적 자유를 극대화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는 아주 경이로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홍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후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역사가 퇴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누구든지 직접 체험해 보지 않더라도 지난 6월 달에 통과됐던 홍콩 보안법이 강행된 이후에 이른바 중국화 혹은 전체주의화의 길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예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각별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여러 가지 통치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홍콩의 중국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조만간에 완성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5월 29일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신윤재 기자가 최근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화의 실상을 잘 전달하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진짜 못 살겠다. 중국화에 따라서 인민붐이 일고 공무원이 줄사표를 내고 또 벼랑 끝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홍콩이란 그런 기사 제목에는 또 그런 기사 내용에는 아주 공고한 그런 기반을 갖고 있던 자유국가라고 하더라도 전체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일군의 정치 세력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손쉽게 제압당하고 국가가 독재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홍콩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집회 시위 금지입니다. 홍콩 최대 공원인 빅토리아 파크에서는 매년 6월 4일이 되면 성대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 행사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기리고 또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집회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홍콩의 최대 민주파 단체인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 일명 지련회가 주도해서 매년 연설과 노래와 그리고 일련의 이벤트로 구성되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집회입니다. 시민들은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희생된 그런 늑들을 기리는 또 위로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집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행사에 매년 10수만 명에 달하는 그런 시민들이 운집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평화 시위 집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홍콩 당국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사상 처음으로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집회 금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추도식에 모이지만 참여 인원은 수천 명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에 이미 지련회의의 주축인 리척 얀 주석은 홍콩 국가안전수호법 일명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중국 당국에 의해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집회를 지지하는 범민주 진영 인사들은 현재 대부분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이제 홍콩에서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범죄자가 되어버렸고 32주년을 맞는 이 집회도 곧 맥이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위력을 발휘하는 홍콩 보안법입니다. 강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6월 달에 코로나19로 시위가 잦아진 틈을 타서 중국 당국은 홍콩 보안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홍콩인들에게
애국과 충성을 요구하고 위반할 경우에 중국 국내 법정에 이송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홍콩 시민들에게는 치욕적이고 상당히 위험한 법안으로서 초기부터 상당히 강경한 그런 반대 시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 결국은 문의만 바뀐 상태로서 홍콩 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홍콩 시민들은 중국 본토의 법정에 설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저하게 집회 시위의 횟수와 빈도와 운집 시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화에 따른 인민부입니다. 중국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서 홍콩인들 사이에선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인민의 물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했던 개인적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그런 낙담과 앞으로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미래 때문에 좌절한 홍콩 시민들이 자신이 낳아서 태어난 조국을 결국은 등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이른바 BNO를 소지한 홍콩인들이 이미 비자 신청을 2달 만에 34,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이미 신청 건수가 3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민의 연구소가 지난 3월 홍콩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이미 22%가 이미 홍콩을 떠났거나 또한 조만간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홍콩 전체 인구가 750여만 명의 인점을 감안하게 되면 무려 15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조국을 등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나 아니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이민자의 급증입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홍콩 영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법안이 작동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국민의 이중 국적을 금하는 중국의 국적법이 홍콩에서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을 등지고 인민을 가는 홍콩인들은 영영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각오를 하고 고향을 등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들의 동료입니다. 홍콩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이 공무원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들에게 홍콩 기본법, 안전법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선서를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BNO 여권 반납까지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1년간 홍콩에서 공무원직을 사직한 사람의 수가 무려 1,800여 명에 달하고 이 수치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위급 공무원의 사직률 역시 전년 대비 1.7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의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지난 5월 27일 날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홍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중국 전인대를 거쳐서 결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심사 등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지명하는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1인당 최대 44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홍콩 내에서 자유비밀선거는 소멸된 것과 같습니다. 선거는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완전히 어기는 쪽으로 개편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홍콩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출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코로나19를 빌미로 삼아서 총선이 1년 연기되었고
또 민주파 의원 4명의 지위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이런 홍콩의 선거법 개정 작업은 홍콩이 더 이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벼랑 끝에 선 홍콩의 시민들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선거마저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홍콩을 떠난 한 시민은 지난 5월 20일 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홍콩을 중국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설령 시민들이 그 위험성을 또 절박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아주 강압적인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간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아무런 부존 자원이 없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한때 번영을 누렸던 홍콩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은 마치 마지노선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개인적 자유와 기본권은 처음에는 하나씩 그렇게 허물어지고 마침내 사람들이 하는 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그런 소중함과 그것의 중요성을 많이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 되고, 그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에 맞설 수 없으면 어떤 사회든지 간에, 특히 자유주의 철학이 일전한 국가일수록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예사롭게 침해되고 결국은 자유국가라는 그런 궤도를 이탈해서 전체주의 국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날 홍콩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홍콩의 경험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와 교훈이 무척 많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